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 에바 에릭손 그림, 울프 닐손 글, 임정희 옮김. 어느 날 우리는 심심해서 뭐 재미있는 일이 없나 곰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스테르가 죽은 벌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와, 드디어 뭔가 하나 찾았다. 그런데 슬프네. 불쌍해. 벌은 줄무늬에다 몸에 털도 많았어요. 에스테르는 벌을 손에다 올려놓고 등을 어루만졌어요. 날개는 찢어지고 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없었지요. 에스테르는 울컥해서 말했어요. 아기보라, 사랑해. 에스테르는 늘 씩씩했어요. 그에 비하면 난 아직 어렸어요. 나는 모든 게 겁이 났어요. 특히 죽는다는 게 무서웠지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잠깐 들고 있어 봐. 아기벌에게 무덤을 만들어줘야겠어.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손을 등 뒤로 감췄어요. 겁나는구나. 에스테르가 눈알을 굴리며 말했어요. 벌이 쏠지도 모르잖아. 내가 말했어요. 이건 죽은 벌이야. 바보야. 나는 글을 쓸게. 죽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 시를 쓰고 싶어. 내가 말했어요. 에스테르는 씩씩대며 삽이랑 파란색 꽃씨 몇 개, 관으로 쓸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비밀길을 따라 둘만 아는 빈터로 갔어요. 에스테르는 빈터에 구덩이를 파고 나는 글을 썼어요. 나는 생각이 많고 머리에 든 단어도 아주 많아서 글을 곧잘 지었지요. 태양은 빛나고 에스테르는 땀을 뻘뻘 흘렸어요. 덤불 속에서는 새들이 노래했지요. 시를 쓴다고? 흠! 에스테르가 비웃었어요. 우리는 시커먼 구덩이에 벌을 묻었어요. 파란색 꽃씨를 뿌리고 노란 꽃과 빨간 꽃으로 둘레를 동그랗게 꾸몄지요. 손 안에 어린 생명이 갑자기 사라졌네. 땅속 깊은 곳으로. 에스테르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불쌍한 아기 벌. 하지만 인생은 계속 되겠지. 에스테르는 잠시 생각에 잠겨서 빈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말했지요. 세상은 온통 죽은 동물들로 가득해. 덤불마다 죽은 새랑 나비랑 쥐가 있지. 이들을 누군가 보살펴줘야 해. 누군가 친절하게 묻어줘야 해. 누가? 내가 물었어요. 우리가. 에스테르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덤불 속, 나무와 꽃 아래, 들판 위를 뒤졌어요. 생각만큼 죽은 동물이 많지는 않았어요. 에스테르의 동생 푸테도 거들었지만 우리는 뭘 찾는지도 모르니 별 도움이 안 되었어요. 아직 어리니까 어쩔 수 없었지요. 드디어 우리는 죽은 쥐를 한 마리 찾아냈어요. 자, 이제 할 일이 생겼어. 에스테르가 기쁘게 말했어요. 얘는 뭐해? 그냥 누워있는 거야? 푸테가 물었어요. 죽은 거야. 에스테르가 말했어요. 죽은 게 뭔데? 왜 그냥 누워있어? 우리는 살아있는 건 모두 언젠가 죽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모두 다. 심지어 우리도 언젠가 죽어서 사라질 거라고. 그럼 몹시 슬퍼서 사람들이 울 거라고. 마침내 푸테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나도 죽어? 푸테가 물었어요. 지금 말고. 에스테르가 말했어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면 그때 죽을 거야. 내가 말했어요. 푸테의 아랫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슬퍼할 텐데. 쥐 좀 들고 있어봐. 에스테르가 실실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저었어요. 겁나서 죽은 건 아무것도 못 만지는구나.
내 그럴 줄 알았지. 너하고 뭘 하겠어. 우리는 푸테를 데리고 비밀길을 지나 빈터로 가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를 묻었어요. 에스테르가 빈터 한가운데에 무덤을 팠지요. 그리고 창고에서 찾아낸 나무 막대기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나는 내가 쓴 시를 읽었어요. 죽음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된다네. 죽으면 아플까? 외로울까? 무서울까? 푸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었어요. 이제야 죽음을 이해한 것 같았지요. 나도 그렇게 돼? 푸테가 훌쩍거리며 물었어요. 엄마가 슬퍼할 텐데. 죽은 동물들을 보살피기로 한 건 참 친절하고 착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지요. 지루한 여름날, 우리는 재미있게 놀았어요. 우리는 장례 회사를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을 해서 불쌍하게 죽은 동물들을 돕고 싶었지요. 에스테르는 무덤 만드는 일을 맡았고 나는 시를 쓰기로 했어요. 푸테가 할 일은 우는 거였어요. 우리 가방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삽, 십자가를 만들 나무, 망치, 못, 관으로 쓸 작은 상자와 큰 상자들, 예쁜 비석, 붓과 물감, 파란색 꽃씨, 노란 꽃과 빨간 꽃. 에스테르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어떤 친구의 햄스터가 죽은 것 같았어요. 좋아, 햄스터 누페에게 멋진 장례식을 해줄게. 3시에 갈게. 노래도 해주냐고? 물론이지. 우린 찬송가를 아주 많이 알고 있어. 5크로나, 아니 10크로나야. 무덤을 얼마 동안 돌봐주냐고? 물론 평생 동안 돌봐주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아름다운 빈터야. 거기서 영원히 지낼 수 있어. 좋아, 아주 좋아. 그럼 그때 만나. 꼬마 햄스터 누페는 1000일 동안 쳇바퀴를 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친 발을 편히 쉴 수 있겠지요. 눈을 감은 모습이 아주 귀여웠어요. 그냥 자는 거 아니야? 푸테가 햄스터를 깨우려 했어요. 일어나. 에스테르는 장례식에서처럼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누페는 영원히 잠들지만 우린 절대로 누페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일하자. 푸테, 너 좀 진지하게 할 수 없겠니? 우린 10크로나를 받고 이 일을 하는 거야. 에스테르의 말에 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는 누페의 무덤을 평생 보살펴주기로 약속했어요. 난 누페를 위해 노래를 지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불러야 하는 노래예요.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네. 사랑하는 누페, 정말 고마워. 모든 게 고마워. 랄랄라. 태양은 빛나고 날은 따뜻했어요. 누페의 주인이었던 아이는 울고 또 울었어요. 푸테는 아이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누페가 괜찮아지면 무덤에서 다시 꺼낼 거야.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랄랄라. 그러고는 비석에 그림을 그리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에스테르네 아빠가 죽은 수탉 한 마리를 주었어요. 늙고 지쳐서 아저씨가 죽인 거예요. 친구 닭들이 비밀길로 우리를 졸졸 따라왔어요. 에스테르는 커다란 삽으로 구덩이를 깊게 팠어요. 우리는 닭을 그 안에 눕힌 뒤 잘린 머리도 함께 놓아주었지요. 죽음은 4시 15분에 갑자기 찾아왔다네. 왜지? 왜 그랬을까? 내게 말해주게. 우린 닭들을 장례식에 초대했어요. 하지만 닭들은 경쾌하게 땅을 콕콕 쪼아대며 벌레나 찾았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야. 슬퍼해야지 이 멍청이들아. 에스테르가 소리쳤어요. 에스테르는 냉장고 안에서
봉지에 든 청어 3마리를 찾아냈어요. 난 돌에다 그림 그리는 게 좋아. 푸테가 말했어요. 여기 청어 1마리 있네. 작은 청어가 접시에 있네. 인생이란 늘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네. 얘들도 이름이 필요해. 비석에다 청어 1마리라고 쓸 수는 없잖아. 에스테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쥐덫에 잡힌 쥐를 9마리나 주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고양이 차지였겠죠. 쥐들도 이름이 필요해서 우린 일일이 세례를 해 주었어요. 너에게 파울라 안토니아라는 이름을 주노라. 넌 시몬 제임스라고 부르리라. 통통하게 살찐 쥐에게는 돼지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안녕, 사랑하는 돼지딕. 죽음의 큰 행운이 깃들길. 이제 우리의 빈터는 정말 아름다운 묘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린 이 일로 돈을 벌지는 못했지요. 갑자기 에스테르가 화를 냈어요. 회사가 정말 엉망이야. 손님이라고는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뿐이니 이러다가 죽은 팔이나 모으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개미들이나. 개미들은 아직 살아있어. 움직이잖아. 푸테가 말했어요.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묻어버리면 곧 죽을 텐데. 에스테르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난 정말 큰 동물을 원해. 살찐 멧돼지처럼. 에스테르가 꿈을 꾸듯 말했어요. 정말 크고 살이 통통하고 무시무시한 멧돼지 말이야. 심장이 멎을 만큼 무시무시한 동물. 나는 시를 지었어요. 소, 돼지, 앵무새의 인생길이 이제 끝나버렸네. 길이 끝났다고? 차에 치였어? 꽝 하고? 푸테가 물었어요. 맞다. 차에 치인 동물들이 있지? 그 생각에 에스테르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비석과 십자가가 든 무거운 장례 가방을 끌고 찻길을 따라 걸었어요. 우리는 가시가 수천 개 달린 납작한 고슴도치를 발견했어요. 에스테르가 아빠의 오토바이 장갑을 끼고 고슴도치를 상자에 눕혔어요. 고슴도치는 납작하게 눌린 큰 빵 같았지요. 땅에서는 납작하고 불편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둥글고 편안하겠지. 우리는 다시 찻길로 나가 계속 죽은 동물을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우리는 뭔가 커다란 걸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산토끼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토끼가 틀림없어. 에스테르는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넌 죽은 동물 못 만지니까 장갑 껴. 에스테르가 내게 말했어요. 에스테르는 장례 가방으로 관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토끼에게 페르디난드 악셀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베개에다가 체크무늬 담요까지 덮어주었어요. 이제 영원한 여행 준비를 마쳤구나. 에스테르가 말했어요. 푸테가 울었어요. 나도 죽으면 베개 줄 거야? 그럼 줘야지. 에스테르가 대답해 주었어요. 내 담요도? 내 담요도. 내 토끼는? 토끼가 불쌍하잖아. 대신 곰인형 어때? 먹을 것도 있어? 당연하지. 원한다면 빵이랑 과자랑 주스도 줄게. 그럼 됐어. 푸테는 이렇게 말하고 울음을 그쳤어요. 에스테르는 코를 훌쩍였어요. 부디 평안히 잠들길. 우리도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 에스테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한 번 더 읽어줘. 에스테르가 조용히 말했어요. 넌 정말 시를 잘 쓰는구나. 날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뿌듯한 하루였지요. 우린 아주 착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약간 피곤하기도 했어요.
그때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집박이 2마리가 보였어요. 그중 한 마리가 베란다 창문을 향해 곧장 날아갔어요. 꽝! 난 누가 죽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집박이 옆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집박이가 날개를 퍼드덕거렸어요. 부리를 벌리고 다리를 움찔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숨을 거두었지요. 땅에 묻자, 푸테가 말했어요. 불쌍한 집박이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을 해줄게. 에스테르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시 기분이 좋아질 거야. 푸테가 말했어요. 난 두려움도 완전히 잊었어요. 집박이는 어찌나 새까맣던지 빛이 날 정도였어요. 부리는 노란색이었고요. 나는 새를 들어 올렸어요. 아주 가벼웠지요. 나는 빈터로 새를 옮겼어요. 에스테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끼가 있을지도 몰라. 푸테가 말했어요. 이 집박이를 꼬마 아빠라고 부르자. 내가 말했어요. 우리는 무덤을 준비했어요. 빈터의 나무들이 교회의 둥근 지붕처럼 머리 위를 동그랗게 감싸주었어요. 우리는 초를 가져와서 불을 켜고 가장 예쁜 노래 꼬마 아빠라고 적었어요. 나는 손에 집박이를 올려놓고 시를 읽었어요. 꼬마 아빠는 아직도 따뜻했어요. 땅은 차가웠지요. 너의 노래는 끝났다네. 삶이 가면 죽음이 오네. 너의 몸은 차가워지고 사방은 어두워지네. 어둠 속에서 넌 밝게 빛나리. 고마워. 널 잊지 않으리. 다른 집박이 한 마리가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어요. 시를 읽는 내내 목에 덩어리가 걸린 것 같았어요. 에스테르는 울었어요. 우리 모두 무척 진지했지요. 슬픔이 검은 수건처럼 빈터 위를 덮었어요. 그리고 푸테는 잠이 들었어요. 인생은 길고 죽음은 짧다네. 죽는 건 한순간이라네. 이제 무덤 위에는 풀과 이끼가 자라고 꽃이 피리니 모든 것이 평화롭다네. 다음날 우리는 딴 일을 하며 놀았어요. 완전히 다른 일을요.